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퀘스트빈입니다. 오늘은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할 때 새 것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기타 예산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중고 머신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. 이 중고 머신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에 고장이 너무 많이 발생하진 않을지, 고장이 났을 때 AS는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데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그래도 문제가 너무 많은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거를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의 보일러실의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우선 에스프레소 머신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인 다음에 적절한 압력을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짜내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물을 끓여주는 보일러실에 스케일이 많이 없는 것을 구매하셔야 됩니다. 사실 이 보일러실의 스케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 겉면을 다 뜯은 상태에서 보일러실을 덮고 있는 배관들을 전부 다 분리하고 보일러를 드러낸 상태에서 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이 스케일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.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또 장사하고 있는 남의 업장에 가가지고 보일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실의 스케일이 얼마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. 우선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보일러실에 스케일이 끼는 원인부터 찾으셔야지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케일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수 전용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온수 전용과 냉수 전용으로 나눠지는데요. 냉수 전용 필터를 만약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머신은 믿고 거르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머신의 필터를 온수 전용을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이 필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, 그리고 언제 필터를 교체했는지 물어봤는데 언제 교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. 이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필터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는데요.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머신의 스케일이 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, 머신의 스케일을 확인하는 방법, 온수 전용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, 주기적으로 잘 교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스케일의 두 번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끄고 퇴근하는지 켜고 퇴근하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. 그랬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은 끄고 퇴근하는 게 좋아요, 저희는 항상 끄고 다녀요 라고 말하면은 그 머신도 그냥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항상 켜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퇴근할 때는 끄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, 이 스케일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냥 항상 켜놓는 게 가장 좋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을 구매할 때도 항상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켜져 있던 상태의 머신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스케일의 체크리스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할 때 영업 중인 매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 물이 차 있을 텐데요. 그렇지만은 이 영업 중인 기간 중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팔지 못하고 나중에 이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 보관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. 그랬을 때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물을 정확하게 다 뺀 상태에서 보관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셔야 됩니다. 보일러실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인데요. 이 보일러실에 물을 정확하게 빼지 않으면은 스케일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고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위 게이지가 있는데요. 이 수위 게이지에 물이 차져 있다 그러면은 그 머신 또 그냥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스케일의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연식이 오래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 온수 전용 필터가 스케일을 억제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를 했다고 해도
이 연식이 오래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케일이 낄 수 있는 점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. 단순히 에스프레소 머신이 저렴하다고 구매를 했는데 이 머신의 스케일이 너무 많으면 장고장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케일을 제거하는 오버홀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이 오버홀이라고 하는 작업이 단순하게 현장에서 몇 시간 작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머신을 전부 다 업체에 보내가지고 머신을 다 뜯고 그리고 보일러 실을 며칠 동안 청소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간 동안은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비용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버튼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이게 특정사의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 지나면은 이 버튼들이 되게 안 눌려져 가지고 되게 힘있게 눌려야지 이 추출이 작동되는 머신들이 있는데요. 나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버튼을 교체하려고 하면은 돈이 또 몇십만 원 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튼들은 다 하나씩 작동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머신에 보면은 이렇게 계기판이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디지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 커피를 담은 상태에서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압력이 기본적으로 9바에서 10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,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바에 있는 게 정상인데요. 너무 수치의 오차가 심할 경우에는 이 또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입사와 판매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,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식 수입사가 있고 병행 수입사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에는 라마르조코 코리아에서 관리를 하고, 시네소 같은 경우에는 시네소 코리아에서 관리를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런 정식 루트가 아니라 병행 수입으로 이 해외에서 약간 직구 같은 개념으로 머신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. 이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만은 한국전력과 헤르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잔고장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이 병행 수입 업체에서 AS를 총괄해 주기는 하지만은, 만약에 이 병행 수입 업체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이 물건을 AS를 받을 데가 없어집니다.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라마르조코면은 라마르조코 코리아에서 그냥 윗돈을 주고 AS를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보통 이 정식 수입사와 병행 수입사는 완전히 앙숙 관계여가지고 병행 수입사가 판매를 한 물건을 정식 수입사가 AS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싼 물건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병행 수입사의 물건이었다, 근데 AS를 이제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머신을 주로 판매하는 이 딜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개인 사업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망하면은 1년의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 보증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머신 구매하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전 사장님이 구매했던 그 사람한테, 그 개인 딜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탁송을 맡기고 설치를 맡긴 다음에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머신 꾸준히 잘 부탁한다, 이렇게 나가는 게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상태 봤는데 머신 딜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찝찝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중고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요. 우리가 예전에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보통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, 이게 공급사의 경쟁이 정말로 치열해져 가지고 이 거품이라는 거품이 정말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 구매하려고 하면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중반이면은 좋은 걸 한 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의 감가상각률이 보통 50%에서 약 70% 정도가 나오는데, 그렇다면은 보통 300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5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전 설치비
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모든 기회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굳이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중고로 사야 될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급기, 하이엔드기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머신을 한 1,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800만 원대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개이득일 수도 있죠. 이게 상태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오버홀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내가 오버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만 또 있다고 하면은 오버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다고 치면은 그래도 개이득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머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그거는 꽤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보급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 중고로 구매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 싸게 구매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 난다는 말 너무 아저씨 같아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